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물건을 사야죠. 오히려 지금이 집 사기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지금 시장은요 조금 안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와 전세와 월세의 수요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지 경로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시장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세와 매매와 월세 수요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들은 뭐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간에 이전에 조금 활발했던 때보다는 조금은 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2023년도 후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매매에 대한 수요자는 조금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전세의 수요들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와 월세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가 빠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수요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는요, 급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 매매의 대기 수요자들이 전세로 대기하는 양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번에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매의 수요를 조금 축소시키는 부분으로 조금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들을 보면요, 그 2022년도 후반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가 우선은 많이 빠졌고요, 전세 수요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둘 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월세는요, 금리의 급등과 급등의 피로감 때문에 매매 전세는 빠졌지만요, 금리의 급등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시장에서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22년도 후반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초반에는요, 매매가가, 매매의 수요자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급매 위주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세도 역전세에 대한 부분을 맞이하면서 수요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세도 올라가지만 조금은 전세로 대체하는 수요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때 빌라에 대한 전세들이 이제 기피하게 되고 아파트에 대한 전세들이 조금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뭐 이러한 원인들은 규제가 완화되고 분상제가 완화되고 금리 급등이 멈추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지금 아까 매매의 수요자가 내려가는 거와 전세의 수요자가 올라가고 월세 수요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어떤 양상이면 거래량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도 하락세 30% 더 하락하겠다, 일시적 현상이다, 갑론을박이 되게 많고 10년 동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떨어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신고가가 또 지속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새 뭐 2억이 쑥, 강남도 떨어지는데 신고가 찍는 동네는 어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 신문에서 나온 건요, 여의도 자이가 이제 뭐 39억 2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하고,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들에서도 뭐 신고가가 경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는 가격들이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형식으로 나온 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가격들이 이렇게 움직였죠. 보시면은 최근에 신고가가 3개월 기준으로 하락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여러 군데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최근 신고가가 16개인데 하락보다는 신고가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역전세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의도도 보시면은 여의도도 가격들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올랐죠. 예, 평당가가 많이 올랐고 여기는 거의 뭐 조금의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데는 있는데요, 신고가는 어느 지역이든 지금 다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보면은 아마 이거는 하락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예, 하락이 조금 더 많네요. 그런데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락장이면요 이렇게 신고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초, 동작, 그나 강동 뭐 일단은 조금 둔화되는 물건들은 있지만요 지역적 전체로 볼 때는요 신고가를 찍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의 둔화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는 물건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축 아파트의 거래량들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천정부지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감당이 안 되고 구축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럴까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들 이게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거래 현황들을 보면요. 지금 1분기 이게 5년 이하, 그다음 노란색이 6년에서 10년, 그다음에 11년에서 20년, 21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그리고 30년 초과인데요. 지금 신축들이 1분기에는 거래가 많이 되다가요. 4분기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었죠. 6년에서 10년도 15%, 11% 줄어드는데 반면에 11년에서 20년 차는 25에서 27로, 그다음에 21년 이상 30년 이하는요. 26에서 33%까지 거의 이제 60%를 이제 거래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요. 가격들이 신축들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그 위축과 맞물린 집값이 또 이제 사람들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수자들은요 가격 협상이 용이한 매물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구축에 대한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구축에 대한 거래 비중들이 조금은 심리들이 좀 좋아지면은 높아질 수 있는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그 거래량이 작은 것 중에서 하락 비율보다 상승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락이 이제 가격들이 좀 둔화된 부분들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호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이미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조금은 피로감을 느껴서 둔화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격적인 가성비가 맞다고 하면은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보편적인 상황이지 지금 개별로 따지면 다 다르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건요. 이게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구축의 거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좋을 때는요. 신축이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들이 신축들이 너무 높으니까 구축 기준으로 이제 그 가격을 설정을 해가지고 기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으면요. 신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축들을 바라보기엔요 더 좋은 물건이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조금은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의 매매 시장들은요 뭐 요렇게 거래량이 감소하지만은 신고가와 하락이 같이 아직까지 공지하고 있고 호가는 높고 구축들 거래량은 그래도 지금은 초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요 이제 전세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세 물량들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는데 더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요. 그 임대 포함해서 19,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조사 이래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거주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렬이 되었잖아요.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수급 문제들은 서울은 진짜 조금 더 심각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또 매매가에 대한 자극들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전세의 물량들이 감소가 되면서 비주택이 아닌 전세 가격은요 아파트 형식으로 저는 가격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파트 형식이냐면요. 이번에 이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사실상 원래는 빌라의 전세 수요들이 조금 있었는데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문제들이 이슈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 이슈화를 정부 입장에서 조금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빌라에 대한
전세의 수요들은요. 이 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월세에 대한 부분으로 수요로 변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조금 돈을 보태서 전세 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건요.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의 선호는 물리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12% 상승했답니다. 근데 요거는요.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아파트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잠실에 잠실 전세값이 3억 뛰었다는데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7억 8천짜리도 있었고요. 8억짜리 30평 기준으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 11억, 12억 뭐 조금 호가를 높이 부르는 거는 14억까지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높게 잠실도 전세가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은 절대적인 물량은 지금 감소하는 시장인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자는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선호는 줄었지만요 물량이 더 줄었습니다. 예, 물량이. 그리고 월세 이 부분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월세가 이제 상승하는데 이 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 뭐 일단은 월세는 아파트의 평균도 올랐지만요. 이 빌라 같은 경우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월세 가격들이 오히려 전환하면서 그쪽 비중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세 사기의 후폭풍, 아파트는 전세, 빌라는 월세. 그리고 전세는 아파트 가격도 상승시켰고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올랐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가격 또 이제 월세 가격들도 전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대체 수요로 이 비아파트의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매와 전세와 월세는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요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매가가 내려가는 양상들이 있었지만은 뭐 올 초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내려갔지만요. 이런 시기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2000년도부터 쭉 보다 보면요. 이 하락장이 짧다라는 것들을 알 겁니다. 물론 길게 보였던 2010년도의 수준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전환한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에 대한 여부인데요.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에 규제보다 완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요. 협상 가능한 물건들이 증가합니다. 협상 가능하다는 물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는 겁니다. 이때 물건을 사야죠. 사실은. 그리고 거꾸로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경쟁하여야 할 물건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때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제목을 오히려 지금이 집 사기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지금은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고 지금 금리에 대한 둔화 양상들이 있을 것 같고 공급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고 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협상 가능한 물건들 심리가 죽어 있을 때 이 시기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증가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해야 될 물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못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층이 매매로 이제 이동을 할 경우가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협상 가능한 시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